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장과 오후 마감한 국내장 보기 전에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보고 안 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말을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그걸 못 들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5년 후를 생각하고 매수하세요. 제가 아주 노래를 부르듯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 투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 쓰고 마음고생만 하거든요. 지금 매수하고 약세장이니까 후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후회할 행동 왜 하셨습니까? 또 처음에 주식 매수했을 때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매수하신 것입니까? 기본이 5년이에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 앞으로 지금 다음 주 일주일 지나면 3분기 끝나요. 그러면 10월 10며칠부터 또 3분기 또 실적 발표 또 시작됩니다. 5년 후를 생각하고 매수하세요. 앞으로 매수하실 분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어요. 보면 이렇게 떨어지면 비관론의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뉴스들 일일이 다 뉴스에 보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지금보다 더 폭락을 해서 정말 모두가 비관적으로 변할 때 그때가 주가의 바닥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비관적으로 변해서 주가의 바닥까지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 상승할 때 분명히 또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좀 참을걸. 이걸 왜 팔았지? 파는 거 아닙니다. 하락 약사장에서는 주식 파는 거 아니에요. 정말 현금이 필요하다면 몰라도. 주식 투자에서 질문입니다. 돈 벌고 싶어요? 네. 누구든지 네예요. 그러면 지금의 약세장 내년까지입니다. 이겨내는 사람만 돈 벌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다 인정할 거예요. 나는 주식 매수하기 싫은데 주식 사기 싫은데 자꾸 그냥 주식 사라고 그러고 막 강압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샀어. 이런 사람은 없죠. 정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하든 5천만 원 투자하든 100만 원 투자하든 그 투자 금액 저와 아무런 이 금전적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할수록 저한테 몇 프로 수익이 들어옵니까? 전혀 없잖아요. 누구에게도 정말 수익이 있어도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저의 목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광고비 구글에서 나오는 거 그걸로만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안 바랍니다. 더 이상의 큰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어도 안 합니다. 5년 후를 생각하고 매수하세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 꼭 재산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후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강조를 해요. 5년 생각 안 하고 매수하면 후회합니다. 주가 떨어지면. 자,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봅시다. 연 3일째 계속 하락 중입니다. 다우가 0.35% 떨어졌죠. 또 지수는 말씀 안 드리고 또 나스닥은 1.37% 하락했어요. S&P 500 지수는 3757입니다. 0.84% 하락했습니다. 3757. 저점이 얼마였죠? 올해 저점. 6월 16일 3666. 앞으로 평균 2.5% 정도만 하락한다 그러면 올해 연 저점을 뚫고 내려가게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페드를 만족시키려면 S&P 500 지수 2,900 돼야 한다고 했어요. 또 더 정확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월 12일 날짜까지 못 박았어요. 그날까지 3,020까지 떨어진다. 아무리 떨어져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대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나 비싸게 살 거야? 아니지. 똑같은 물건 싸게 살수록 좋지. 그 마인드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매수하더라도 무조건 기본 5년은 가져가겠다. 자신 있는 분들만 매수하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2.81% 많이 하락했죠. 2444. 드디어
7월 1일 날이 저점이었거든요. 2458. 그거를 뚫고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14포인트가 더 떨어졌습니다. 0.6%더 하락을 했어요. 2458. 이게 올해의 7월 1일 저점이었거든요. 또 S&P 500도 이런 추세로 가보면 3666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연중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SOXQ, SOXX 반올림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39%예요. 연중으로. 지금 올 초부터 39% 하락했습니다. 그러니 세배 레버리지는 90% 가까이 하락을 한 것 아닙니까? 필반나 그런데 마이너스 28%, 약 11% 차이 납니다. 이유 알고 계시죠? 필반나가 최저가 얼마였죠? 타이거 필반나 8,600원. 그러면 지수가 2,458보다도 더 떨어져서 2,444인데 왜 8,600원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갔습니까? 현재 9,255원. 달러 환율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400원도 넘어서 벌써 1,413원까지 올라갔어요. 최고가가 넘었어요. 완전 킹 달러입니다. 1년간 무려 20% 이상 달러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래도 하락을 했는데도 해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니까 그만큼 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새벽 보면 특히 테슬라 4% 떨어졌어요. 288달러. 엔비디아는 5.3% 떨어지고 125달러. AMD는 6.7% 많이들 떨어졌죠. 오늘 코스피 봅니다. 1.81% 하락했어요. 23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290. 코스닥은 2.93% 하락, 729. 오늘도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몇 천억씩 매수했는데 외국은 지금 7일째인가 9일째인가 계속 매도 중이에요. 코스피에서 1,900억 매도. 그런데 코스닥은요 3천억이나 매도했어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아주 많이 매도했습니다. 특히 2차전지주 관련주들 많이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2,500억 매도했습니다. 최근 저희 종목 보면 삼성전자만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근데 100원 올랐어요. 0.18% 상승. 54,400원에서 55,500원. 아직도 완전히 밑바닥인 상태예요. 네이버는 오늘 좀 올랐습니다. 1.9%, 1.94. 4,000원 올랐어요. 21만 500원. 근데 카카오는 오늘도 0.49% 또 300원이 하락해서 신저가 또 떨어졌죠. 6만 1,000원입니다. 네이버와 삼성은 삼성전자 100원만 올랐지만 어쨌든 상승했죠. 외국인이 삼성전자 네이버 매수한 효과예요. 하여튼 외국인이 손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어제까지만 해도 잘 오르다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4.8%나. LG 에너지 솔루션 5.73% 하락, 삼성 SDI 3.02% 하락, SK 이노베이션 6.27% 하락. 아주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했어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1위로 올라갔다가 시가총액 다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6.3% 하락. LNF는 7.7%나 하락했어요.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도로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원화가 점점 약세예요. 국채금리 2년물, 10년물 미국에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국내 종목들, 국내 시장,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0.75% 금리 인상을 했죠. 그거에 맞춰서 세계 각국에서도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금리 인상 러시를 이루고 있어요. 유럽의 노르웨이 0.5% 금리 인상했어요. 대만도 0.125%, 스위스도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0.75% 인상했어요. 영국도 0.5% 인상하고 인도네시아도 0.5%, 필리핀도 0.5%. 홍콩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까지 3회 연속 0.75% 계속 홍콩도 인상을 했습니다. 스웨덴 미리, 캐나다와 스웨덴은 미리 1%씩 인상을 했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보면 현재 2.5%입니다. 미국은 3.25 아닙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4% 이상이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 안 올릴 수가 없죠? 한국은행이 다음 달 10월과 11월에 분명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이 금리 인상은 앞으로 주가 하락을 자극하는 당연히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미국 이 금리 기준으로 내년 초중반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간에는 약세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약세장 구간에 반등을 하더라도 잠깐 동안 데드캣 바운스라고 약간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완전히 약세장을 벗어나서 금리가 계속 인상하는 과정에는 다시 상승장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년에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고 한동안 금리를 하기 위한 그 텀이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기 그 직전부터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후년에는 다시 금리를 하락시킬 거거든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작년 중에 그 인상을 멈출 거라고요. 그러면 내년 한 중반 정도부터는 아마 주가가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도 보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인하하기 직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약세장을 탈출하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5년 후를 생각하고 매수하세요. 매수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약세장입니다. 강세장에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약세장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식은 오래 걸린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오래 걸립니다. 1, 2년 사이에 주가의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많은 대가분들 말씀 우리가 다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꼭 기본이 5년 후, 너무 멀어요? 5년이 너무 멀면 어떻게 해요? 평생 보유인데. 말은 장기 투자예요. 말은 평생 보유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또 막 불안해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